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님은 안 계시고 저는 안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뭐 계약서 각종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계약서를 많이 접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뭐 송문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서를 접할 때마다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면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이런 계약서를 도대체 왜 작성했지?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점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에게 뭐 지나간 일이지만 좀 앞으로 할 때는 또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 저게 이렇게 당부드리고 있는데, 자문 업무라든지 뭐 각종의 송무 업무를 보면서 접하게 됐던 그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최근에 의뢰받은 업무 중에서 뭐 사업 분야나 뭐 의뢰받은 내용이 좀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 계약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 말해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의뢰를 받은 게 좀 기억에 남는데, 어떤 물건을 이제 제작하고 싶은데 자기의 어떤 상호를 달아서, 근데 자기의 생산 설비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산 설비를 갖춘 분에게 의뢰를 하고 또 그 물건을 받아다가 자기 브랜드를 받아서 팔고, 뭐 이런 거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많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온라인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게끔 이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물건을 맡기시는 분, 또 물건을 받아서 만들어서 또 납품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그런 플랫폼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 이 3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아주 명확하고 꼼꼼하게 규율을 해야 되는 그런 3자 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걸 저희에게 의뢰를 했고, 저희가 관련된 그 분야에 어떤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계약서, 그리고 또 관련 분야를 규율하는 법령, 이런 거 다 꼼꼼하게 취합을 해서 검토한 후에 또 다 완벽하게 작성을 해서 전달해 드렸던 그런 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하나는 소소한 건데, 커뮤니티 같은 데 많이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커뮤니티 속에서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뭐 디자인 같은 거를 그 커뮤니티 속에서만 서로 사고팔고 하는 거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분쟁도 좀 있고 하다 보니, 그걸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분이 커뮤니티 속에서 자기의 아이디어나 도안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거래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그런 약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또 의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또 꼼꼼하게 작성해 드렸고, 며칠 전에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그 말씀은 하시진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학생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꿈이 뭐 웹툰 작가이신 거는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진행 중일 테니까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도 있고, 또 그게 저작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웹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맺게 되는 계약 관계가 있는데, 그런 계약 관계를 조화롭게 좀 규율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작성을 한 거를 좀 검토를 좀 부탁해서 검토해 드린 게 있는데, 계약서를 잘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갈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잘 작성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뭐 그 계약 내용이 뭐 엄청나게 고가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계약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 어떤 의미,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발주하는 그 전체 계약서에 대한 검토권을 맡고 있는데, 아직 그 뭐 회사하고 계약서 검토권에 대해서 의뢰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적으로 그걸 다루고 있는 건 아닌데, 곧 저에게 의뢰가 올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관련된 그런 산업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의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의 시공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어떤 계약서가 활용되고 있고, 또 분야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좀 꼼꼼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공 방식이라든지 검수는 어떻게 하고, 기한 내에 그거를 다 이행하지 못했을 때 적정한 지체 상급률은 몇 % 정도로 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정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시공과는 별개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그런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어떤 경우에 누구한테 귀속되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안 변호사님 의견이 아니고 의뢰하신 분들의 만족도잖아요.
반응이 어떠셨나요? 당연히 좋죠. 계약서 검토나 작성이라는 게 무슨 사건이 빵 터져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보다도 꼼꼼한 검토와 작성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분야에서 경험도 많은 건 당연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 성격 자체가 꼼꼼하신 분들이 담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 업무 하다가도 계약서 관련 쟁점 많잖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쟁점이나 뭐 사건이 있었을까요? 송무 관련해서 그런 일들은 뭐 셀 수도 없이 많죠. 특히 이제 노동사건 뭐 저희가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임단협과 관련된 뭐 분쟁이라든지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된 분쟁도 엄청 많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이 잘 쓰시는데 특히 포괄임금 약정을 하시는 그런 사업장에서 종종 뭐 분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을 하는 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포괄임금을 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임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작성하실 때 꼼꼼하게 좀 한 번 정도 검토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다 이렇게만 작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연장근로수당은 들어가는데 다른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들어가는 거냐 마는 거냐 이거 갖고 쟁점이 됐던 그런 사건을 뭐 제가 처리했던 적도 있고 어떤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이제 1년 단위 연봉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뭐 괜찮죠. 근데 이제 1년이 끝나고 나서 근로계약 종료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그냥 연봉을 계산하는 그런 편의상 1년 단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던 거지 내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냐. 이제 이게 자체가 문제가 돼서 그럼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봐야 되는 거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로 봐야 되냐 또 이게 쟁점이 됐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게 끝난 사건인데 돈을 이제 한 수억 원을 빌렸던 사건이었었는데 한쪽에서는 그게 이제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투자계약서다 뭐 이렇게 해서 대립됐던 사건이었는데 그 계약서가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첫 페이지에 있는 그 제목에는 자금, 가로 열고 투자 이런 계약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내용 중에서도 보통 투자계약서라고 하면 확정이익금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증감 변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는 투자이익금으로 얼마를 준다 뭐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라고 하면 확정이익금을 말할 수 없을 텐데 확정이익금이 써 있으니까 이걸 과연 투자계약서로 봐야 되냐 아니면 단순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봐야 되냐 이런 게 자체가 쟁점이 됐었고 또 그 사건에서는 그 계약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는데 계약서가 2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있는 계약서의 전체 형태와 두 번째 장에 있는 계약서의 전체 형태가 전혀 다른 형태로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뭐 서명이나 날인은 가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서 필적 감정도 했었고 또 인형 감정도 했던 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는데 뭐 잘 합의가 됐나 봐요. 그래서 형사 합의서를 쓰면서 뭐 더 이상 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여기서 원만히 해결됐다 이렇게 합의서를 잘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피해자분이 그 합의서 무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 합의서를 난 쓴지 모르겠고 그게 어디서 작성됐는데 그 장소가 술집이었고 난 그 당시에 술이 많이 취해서 그걸 작성했는 것조차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난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내가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 무효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고소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저희가 잘 마무리됐던 사건이고 또 가장 최근에는 요거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사건이긴 한데 근로자하고 어떤 회사의 대표님이 근로계약서를 잘 쓰셨어요. 뭐 이런 포괄임금 약정까지도 잘 쓰셨는데 문제는 그거 별도로 약정하신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퇴직금을 퇴직 시에 받지 않고 재직 중에 임금과 별도로 조금씩 나눠서 받겠다. 흔히 말하는 뭐 퇴직금 분할 약정 뭐 이런 걸 작성하신 거예요. 뭐 강요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아주 잘 쓰셨어요. 문구도 아주 자연스러웠고. 근데 그분이 실제 퇴직을 딱 하고 나서 퇴직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다 합의하에 계약서 다 쓰고 특약까지 다 해서 그동안에 분할 약정에 따라서 퇴직금 착착착 잘 지급했는데 내가 퇴직금을 또 줘야 되냐 이거 자체가 또 분쟁이 됐고 저희가 이제 그 사건을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일을 하던 사업을 하던 계약서 작성하는 거는 중요할 텐데 계약서 작성할 때 특히 좀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이제 계약서를 도대체 왜 작성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그냥 거래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우리가 왜 쓸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를 쓰고 그것을 상대방하고 나눠 갖는 순간 심리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썼으니까 나도 그렇겠지만 저 사람도 계약을 끝까지 잘 이행해 주겠지 라고 서로 신뢰를 갖고 또 한편으로는 압박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잘 이행되면 좋은데 때로는 뭐 사람 마음이 그렇듯이 중간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 계약서 내용대로 분쟁도 해결해야죠. 또 그렇게 해결이 되게끔 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계약서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쭉 말씀드린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뭐 간단한 계약서 같은 거, 예를 들면 돈 빌리고 갚는 소비대차 계약서 같은 것은 잠깐 검색을 해 보시든가 아니면 어디 AI를 뭐 활용해서라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개별적인 사항을 좀 넣거나 또 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을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개별적인 사항을 다 반영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먼저 관련된 사항을 다 정리하시고 관련된 법령까지 다 검토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셔야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의미가 있고 또 이후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딱 그 계약서에 기초해서만 분쟁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서를 다 작성하시고 또는 작성하기 전에 작성 자체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려고 할 때 먼저 생각되시는 게 비용이에요. 아니 굳이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거를 뭐 의뢰를 하고 뭐 검토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우리끼리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론을 놓고 보면 그게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잘 염두에 두셔서 계약서 작성 또는 계약서 검토를 할 때 좀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고 또 꼼꼼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분들에게 의뢰를 하셔야 추후에 쓸데없는 그런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이런 점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너무 진지하게 말씀드려서 뭐 저렇게 심각하게 말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해를 찾아뵙는 변호사 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여러 군데 가지 말고 그냥 우리 화해 변호사에 맡겨라 이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쉽진 않네요. 어색한가?